18. 어떻게 내가 스페이스랜드로 왔고 무엇을 보았는가? 말할 수 없는 공포가 나를 사로잡았습니다. 완전한 어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찔했고 통상적으로 보는 것과는 다른 메스꺼운 광경이었습니다. 나는 그 전의 선과는 다른 선을 보았고 그 전의 공간과 다른 공간을 보았습니다. 나는 옛날의 내가 이미 아니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나는 괴로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미쳤거나 아니면 이건 지옥이야. 구의 목소리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그건 지식입니다. 3차원이죠. 눈을 다시 크게 뜨고 침착하게 보세요. 나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내가 그 이전에 생각하고 추론하고 꿈꿔왔던 완벽한 동그라미의 아름다움이 분명한 실체를 가지고 내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가장 핵심되는 모습이 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난 심장이나 폐, 핏줄도 볼 수 없었고 오직 조화로운 그 어떤 것만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지만 스페이스랜드의 독자들은 얼굴이라 부른다고 하더군요. 내 인도자에게 정신적으로 완전히 굴복해서 나는 소리쳤습니다. 신적인 이상에 가까울 정도로 완벽한 분이여. 선생님 내면의 지혜와 사랑은 볼 수 있습니다만 심장과 폐, 핏줄, 그리고 간장 등은 어째서 볼 수가 없습니까? 당신이 보리라 생각되는 것을 당신은 볼 수 없습니다. 당신뿐 아니라 누구에게도 내 내부를 보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는 플랜랜드의 존재들과는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하나의 동그라미라면 내 안쪽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나는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동그라미들로 이루어진 존재로서 여기에선 구라고 부릅니다. 정육면체의 표면이 정사각형이듯이 구의 표면은 동그라미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비록 내 스승의 수수께끼 같은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를 짜증나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손한 침묵을 통해 그에 대한 나의 경의를 표했습니다. 좀 더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스페이스랜드의 심오한 신비를 처음에 잘 이해할 수 없다 해도 자학하지 마세요. 점차 이해가 될 겁니다. 당신이 있었던 나라를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우리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잠시 플랜랜드의 평평한 곳으로 같이 내려갑시다. 당신네 시각, 가시적각으로는 볼 수 없지만 당신이 가끔 생각하고 추론하는 곳을 보여드리죠. 불가능합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군은 나를 이끌었으며 나는 마치 꿈에 홀린 듯 그의 목소리가 다시 나타날 때까지 그를 따라갔습니다. 저 밑을 보세요. 당신네 오각형 집과 거기 사는 사람들을 보세요. 나는 밑을 쳐다보고는 이제까지 나의 이해력을 통해서만 추론했던 내 모든 집안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보는 실체와 비교해 볼 때 그동안의 내 짐작은 얼마나 볼품없고 엉성한지. 4명의 내 아들들은 북서쪽 방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고 부모 없는 두 손자들은 남쪽에, 내 하인과 집사, 그리고 딸들은 각자 자기 방에 있었습니다. 내가 계속 보이지 않자 놀라서 인정 많은 내 아내만이 초조하게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거실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할 뿐이었습니다. 내 비명소리에 잠을 깨 자기 방에서 나온 급사아이도 구석구석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짐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점점 가까이 갈수록 내 장롱 속의 내용물들과 2개의 금고와 구가 언급했던 장부책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아내의 근심에 감동되어 난 아내를 안심시키려고 내려가려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아내에 대해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안내자인 구가 말했습니다. 그리 오래 걱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보다도 우리 플랜랜드에 대해 탐사해 봅시다.
다시 한번 내가 공간 속으로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건 구가 이야기했던 그대로였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더 넓은 곳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집들은 물론 그 안에 사는 피조물들과 함께 내 고향 도시가 마치 미니어처처럼 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지구의 비밀과 광산의 깊이와 동산의 동굴들이 내 앞에 드러났습니다. 무가치한 내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지구의 신비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나는 내 동행인 구에게 말했습니다. 보세요. 내가 마치 신과 같아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자들이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을 본다는 것, 현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전지하다는 것은 오직 신의 속성이라고 하셨거든요. 내 말에 대답하면서 내 스승인 구의 목소리에는 약간 질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소?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소매치기나 금고털이들은 당신네 현자들에게 신으로 경배받겠군요. 왜냐하면 지금 당신이 보는 것처럼 그들도 모든 것을 다 보기 때문이죠. 저를 믿으세요. 당신네 현자들은 틀렸습니다. 나. 그렇다면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한 속성은 신 이외의 다른 존재가 갖는 속성입니까? 9.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소매치기나 금고털이도 당신네 나라의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당신들에게 신으로 경배받을 이유는 분명히 없습니다. 당신이 말하는 전지함 그것 때문에 당신이 좀 더 공정하고 자비롭고 덜 이기적이고 사랑스럽게 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당신을 신성하게 합니까? 나. 더 자비롭고 더 사랑스럽다. 이것은 여자들의 속성인데.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 단순한 애정보다 더 존중되는 한 동그라미는 직선보다는 더 고상한 존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9. 능력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닙니다. 하지만 스페이스랜드의 가장 훌륭한 현자들은 이해력보다는 애정을 더 중시합니다. 그래서 당신네가 찬미하는 동그라미보다는 경멸받는 직선을 더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걸로 충분합니다. 저기를 보세요. 저 건물 아세요? 그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자 플랜랜드의 국회의사당이 있는 거대한 다각형 건물이 멀리 보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거리의 방향이 있는데 육각형으로 각이진 희미한 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거대한 메트로폴리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 내려갑시다. 내 안내자인 구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우리 연대로 따져 2000년의 첫 번째 날, 첫 번째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전임자의 선례를 엄격히 지켜 최상류층의 동그라미들은 능숙하게 종교 집회를 열었습니다. 천년의 첫째 날, 첫째 아침 시간에 전임자들이 그러했고, 영년의 첫째 아침 시간에 그러했던 것처럼. 이전 모임의 회의록은 최고위원회의 사무장인 완벽한 균형의 정사각형이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는 그 전에 나와 호영호제하던 친구였습니다. 그 회의록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부터 계시를 받은 것처럼 꾸며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들까지 선동하여 시위를 벌이려는 몇몇 불순분자들에 의해 국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전체 위원회에서는 모든 밀레니엄의 첫 번째 날에 플랜랜드의 모든 주의 주지사들의 다음과 같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특별 금지령을 내리는 바, 그와 같은 불순분자는 철저히 색출하여 공식적인 수학적 검증 없이도 이등변 삼각형은 없애버리며 규칙적 삼각형은 감옥으로 보내 벌을 주고 모든 사각형과 오각형은 보호 감호소로 압송하고 그 밖의 고위직 인사들은 체포하여 즉시 서울로 보내서 위원회로 하여금 면밀히 조사 판결을 내리도록 하라. 당신의 운명입니다. 최고위원회가 세 번째 공식적 결정을 통과시키는 동안 구가 내게 말했습니다. 3차원의 사도를 기다리는 것은
죽음 아니면 감옥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습니다. 모든 것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진짜 공간의 본질을 너무나 뚜렷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도 이해시킬 수 있을 것 같군요. 지금 당장 내려가게만 해주세요. 그들을 깨우쳐줘야겠어요. 아직은 안 돼요. 내 안내자가 말했습니다. 그때가 올 겁니다. 그동안 나는 내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당신의 지역에서 잠시 머물러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아주 능숙하게 위원들이 둥글게 앉아있는 바로 그 한복판인 플랜랜드의 바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3차원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파하러 나는 돌아올 겁니다. 그가 외쳤습니다. 젊은 위원들이 무시무시하게 문서를 다시 읽기 시작했을 때 구의 동그란 부분이 그들 앞에서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회의를 주재하던 우두머리 동그라미가 조금도 놀라거나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신호를 보내자 다른 6지역에서 온 열등한 유형의 이등변 삼각형 6은 구 앞으로 달려나왔습니다. 그가 왔다. 그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아니, 그래. 그가 여전히 있다. 그가 가고 있다. 그가 갔다. 여러분,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이 위원회의 젊은 동그라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혼자만이 볼 수 있었던 비밀 문서에 의하면 지난 2번의 밀레니엄이 시작될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물론 의회 밖에서까지 이런 사소한 일에 대해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여서 경비대를 불렀습니다. 경찰들을 체포하고 그들에게 재갈을 물려라. 네 의무가 무언지 알겠지? 그리고 가엾은 경찰관들에게 각각의 운명을 할당했습니다. 결코 누설해서는 안 되는 국가의 비밀을 할 수 없이 알게 된 그들의 비참한 운명이란. 그는 다시 한번 위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원회를 마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리를 떠나기 전 그는 진심으로 유감스럽다는 뜻을 조금 길게 표했습니다. 유능하긴 하지만 가장 불운한 나의 형제인 사무장에게 종신형을 선고하게 되었기 때문이지요. 또 만약 오늘의 이 사건을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면 조금 감형해 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